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겠다. 오늘 정세균 의장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답했는데요. 하지만 10여 분, 이 짧은 시간의 회동으로 복잡하게 꼬인 정국을 풀기에는 아직은 좀 해석에 의존하는 명확하지 않은 대목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방문에 대해서는요, 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 비박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석현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인 이진곤 경희대 교수 연결해서 오늘 회동에 대한 입장과 전국 해법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 공동위원장.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봅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회동 어떻게 보셨나요? 딱 13분 회동하셨더구만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 의견을 들으러 왔다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 하실 말씀만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사전에 뭐 야당하고 대화하자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의장하고만 만나는 걸로 왔던 건데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제의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야당에서 이제 이선 후퇴 등 몇 가지 선결 요건을 받아들여야 영수회담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네. 아마 차선책으로 그냥 의장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방문이 좀 전격적으로 아침에 속보가 나와서요. 예. 야당과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겁니까? 전혀 없었죠. 예. 그럼 지금 절차상 또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요. 그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소통 코스프레인 것 같다. 이렇게 코스프레다. 좀 생각이 돼요. 예. 지금 대통령이 이선에 물러나 있을 그럴 결심이 있은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런 정치적인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네. 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대통령이 국회까지 찾아와서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해달라는 적이 있었느냐? 이건 파격이다. 야당도 이제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고 영수회담 임해야 한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국정이 이렇게 또 망가뜨려진 적은 있었나요? 그리고 최순실 사건 같은 국회문란 사건이 언제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 왔다는 것은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대통령이 왜 이렇게 명쾌하게 한마디를 못 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내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선에 물러앉아 있겠다. 그 총리를 추천해 주면은 그 총리에게 사실상 조각권도 맡겨서 국정을 다 책임지게 하겠다. 이렇게 좀 네.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대통령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기사를 아까 보니까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하면서 그게 내각 조각권도 주겠다는 뜻이다라고 뜻이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애매하게 또 말을 했다고 나오는데 네. 그렇게 그냥 청와대 관계자는 하고 복면 쓰고 나오는 화법으로는 안 돼도 이런 문제는 명쾌하게 안 하면 도로 대통령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놓아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슬슬 흘리는 말만 언론에다 하는 거죠. 네. 보니까 관계자 얘기는 사실상의 이선 후퇴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한 게 사실 네.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가를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며칠 전에도 네. 거국 내각을 하려고 한다. 대통령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서 했다고 기사가 보도됐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대답할 때는 또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고국 내각은 헌법하고 안 맞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익명으로 누구 관계자가 됐다는 언론 플레이하는 거 가지고는 국민이 속지 않습니다. 야당도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이제 속지 않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 입으로 명확하게 말해야 그렇습니다. 한다. 네. 왜 그 한마디를 대통령이 못합니까? 자, 이 대통령이요 거국 중립 내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 예.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겠다. 예. 자, 좀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긴 하시나요? 전혀 책임 총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국회나 야당이 추천한
총리라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권한을 안 주면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 헌정사상 되돌아보면요. 네. 역대 총리의 대부분이 얼굴마담용 그냥 총리였어요. 권한이 없었어요. 네.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말씀이 대통령한테서 없는데 지금 이것만 갖고 이게 책임총리다. 책임총리라면은요. 우리 헌법 84조가 아니 87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총리가 국무위원 장관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은 총리가 모든 장관을 자기가 제청을 추천해야만 되고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말거나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최소한 그 헌법 87조대로 해줘야 그게 책임 총리지. 지금 이번에 경제부총리도 그냥 총리 발표할 때 경제부총리 같이 청와대가 발표해버렸잖아요. 청와대가 인선했잖아요. 네. 벌써 거기서부터 그건 책임 총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또 김병준 총리를 뭐 아무 야당하고 말리 없이 고국내각을 한다고 하면 야당과 의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의논 없이 불쑥 내놨다가 그리고 처음에 또 누구누구를 뭐 시키려고 한다고 막 보도가 되대요. 그러더니 김병준 씨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거기는 이제 또 소용없이 됐나 봐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어떻게 지금 대통령과 정권의 말을 국민이 믿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이제 총리는 세우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총리의 권한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그 총리가 실질적인 장관 인선을 하는 그런 권리를 네. 권력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대통령이 헌법 절차상 대통령 서명이 필요한 일은 요식행위로 대통령이 서명할 망정 네. 결정권을 다주겠다 총리에게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국민 앞에 대통령이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 네네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정치가 보면은 항상 한 템포 느려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요. 네. 나중에 이번에도 그동안의 모든 권력을 청와대가 휘어잡고 있던 그런 그 권력을 갖다가 이제 총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시적인 말씀이 대통령 담화때라도 있었으면은 좀 그런 거 하겠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 한마디도 그 말을 안 씁니다. 네. 자, 이 일전에요. 이 김병준 네. 총리를 지명했을 때 또 하루 네. 지나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나온 얘기가 내치, 외치, 구분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외치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외교, 그럼 안보, 예. 국방 정도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추정은 하는데 예. 이게 사실상 그럼 권력을 분점하는데 이 구분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양해하에 말하자면 대통령이 마음을 비우고 내가 그 외치 부분만 하겠다는 결심이 있으면은 네. 그런 결심을 그렇게 이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헌법상으로 국가 우리 원수니까 네.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가서 하시고 그리고 내치 부분은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대로는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결심을 명쾌하게 선언하시면서 스스로 그렇게 해나가면은 그런 결의를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지금 촛불 민심이 어떻습니까? 다 네. 지금 하야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같이 네. 하야합니다. 근데 우리 야당은 이선호퇴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좀 권력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뒷전에 몰라앉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해결책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민정수석 임명을 보면 검찰 출신을 임명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느 때보다도 검찰의 중립성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런 때 갔다가 딱 검찰을 출신을 임명한 거는 앞으로 검찰을 통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해서 앞으로 이 전국을 컨트롤해 나가겠다 이게 말까 이런 의지로 보여요. 그리고 그저께 담화하실 때도 잘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과인데 어떻게 보면 사과 나 잘못한 거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일개 한 개인의 위법 행위로 몰고 있잖아요. 최순실 행위를 같이 일어난 한 일인데도 그렇게 해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걸로 선 긋는 게 보이고 또 하나는 기업이 선으로 돈 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선의 그랬죠. 그거는 지금 사실은 누가 지금 기업들이 좋아서 몇백억씩 내겠습니까? 강제 모금인데 거기에 강제성이 있는 거고 또 할 수 없이
눈밖에 안 날라고 돈들 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을 일체 못하게 선 긋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런 걸 볼 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결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표현은 그 다음입니다. 네, 자 촛불 집회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예. 퇴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하야의 방식도 있고 탄핵의 방식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선 후퇴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예. 지금 그렇다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스스로 이선 후퇴를 하거나 혹은 하야를 하지 않으면 탄핵도 불사해야 한다. 이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아직 탄핵 얘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네. 대통령께서 직책은 가지고 계실 때 좀 그렇게 아까 얘기한대로 국정에서 손을 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민의 불신이 지금 이제 뭐 갈 때까지 갔습니다. 네. 국민 지지도 5%에서 알 수 있듯이 도저히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이 된 거예요. 그 외 기업 총수 전혀 뭐 관계 안 한 걸로 말하더니 그 기업 총수 7명을 각각 독대를 했던 걸로 검찰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래서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을 안 믿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하야하라 이건데 우리는 그냥 하야까지 안 가도 이렇게 좀 국정에서만 물러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 국민이 희생자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1년 4개월이나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걸 흐지부지해서 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뒤처집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허구한 날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 현대사회에서 1년 4개월이라는 기간이면 나라가 지금 이 국제 관계에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로 긴 기간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한 분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실제로는 좀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대통령도 얼마나 그 고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끓이지 말고 편안하게 탁 내려놓고 모든 걸 그리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대통령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요. 예. 그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 총리를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은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를 우리가 추천하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거 지금 대통령이 의장에게 말하고 간 것만 가지고는 이건 과거와 같은 의전 총리, 장충영 총리를 의미하는 거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추천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또 검토할 일도 아닙니다. 누구를 총리로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총리 권한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대통령이 도로 나섭니다. 그러면 재갈공명을 갖다 앉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지금 당국이 언론에 보면 누가 총리감으로 검토된다 야권 인사들을 막 여럿을 흘려가지고 야권을 분열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획책을 과거 공작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의원님 끝으로요. 지금 당내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 공동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자, 검찰은 다음 주경이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좀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엄정하게 해야 되고요. 별도 특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별도 특검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사이에 우선 현재 검찰의 수사도 대단히 중요하죠. 어느 경우든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그냥 서면 조사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리 답변, 짜맞추기 답변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환 조사 아니면 최소한 방문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방문 조사를 요즘 언론에 보니까 또 어디 제3의 장소에서 무슨 호텔이나 안가에서 이런 식으로 막 나오대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렇게 했어요. 그 외 민간 사찰 수사할 때 청와대 간부들을 높은 사람들을.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어디 모처에서 조사했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왜 그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루인스키 사건 때 그때 특검이 백악관에 가가지고 클린턴 카터가 아니고 클린턴 부부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선서를 하고 그리고 신문에 들어갔어요.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청와대에 가서 이
대통령이 선서하는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신문에 들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이제 총리 후보는 아까 이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별도 특검을 하면은 누가 특별검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누리꾼들 얘기지만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어떠냐, 또는 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어떠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저는요, 어떻게 보세요? 최동욱 씨 잘 말씀했어요. 네. 우리 당에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는데 제 사견으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압력을 못 견딥니다. 음성적, 양성적 압력이 좀 많겠어요? 최동욱 전 총장이 그때 용기 있었잖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 기소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예, 그 양반이 나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시죠? 이진공 경희대 교수를 연결해서 이 대통령 정세균 의장 회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국 해법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늘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예. 이 회담은 13분 만에 끝났는데요. 예.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진지하게 전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가 아니었죠. 정세균 국회의장은 달갑지 않은 그런 회동이라는 걸 사전에 이미 언론에 밝혔고요. 네. 그런 자리니까 거기서 시간을 길게 할 이야기가 어딨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또 누구 비서실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여론의 그 화살을 받고 할 테니까 정세균 의장이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도 모르니까 대통령이 직접 간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뻔하지 않습니까? 국회 추천하는 분 국무총리로 임명할 테니까 중간에서 좀 잘 여야에게 잘 설명 좀 해달라, 협조해달라. 그거니까 그 정도 시간밖에 만나지 않았겠죠. 그 아마 대통령으로서 또 정 의장으로서도 그런 불가피한 입장을 이야기했겠지만은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꺼리는데 또 찾아가서 만나고 이것도 참 보니까 격세지감이 있네요. 예. 네, 자 그런데요, 위원장님. 예. 자, 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하루 그냥 해석이 구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사실상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은 철회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김병준 후보자의 말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과 이렇게 청와대와 여야가 합의하면 그것으로서 내 존재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 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철회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사람 뽑아주면 그 사람 임명하겠다는 거니까. 네. 예, 그 점에서 명시적으로 철회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죠. 예. 필요조차 없다. 예. 그런데 이게 또 철회, 사퇴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이 지명은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또 떠돌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야가 해서 국회에서 누굴 추천하잖아요. 네.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김병준 그 후보자에 대한 그건 철회되는 게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철회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대통령의 제안이 이선 후퇴로 거취를 명백하게 한 것이다. 이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게 좀 그게 한 게 제2선 후퇴라고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냥 헌법에 없는 일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나는 제2선으로 후퇴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 통할 기능을 정부 통할 기능을 통합을 국무총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 바로 말하자면 이선 후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자꾸 이선 후퇴라고 분명히 선언하라 이러면 대통령 보고 그 헌법에 없는 말을 하라는 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치적 편의주의, 정치 만능주의가 되면 앞으로 이게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의 말 뜻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상 짐작은 되지만 이선 후퇴라는 표현, 말은 헌법상에 없다. 그걸로 하면 왜냐하면 헌법보다 더 앞서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규정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정치 편의주의 말씀하셨는데요. 또 정치 만능주의 잘못하면 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요. 총리 추천에 덫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청와대가 꺼낸 게 총리 추천 아니냐 이런 이 시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야당이 요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순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이 그렇게 하니 그런데
야, 한 발 다가와. 이렇게 한 발 다가가니까 또 한 발 물러서 또 여기까지 또 다가와. 이런 식이 되면 문제는 안 풀리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권한이고 권력이고 다 땅바닥에 떨어진 대통령이 시간을 벌어본들 그거 가지고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세상에 온 국민이 다 바라보는 앞에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회까지 찾아가서 반기지도 않는 국회에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시간 벌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박 위원장께서 좀 과도한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그런데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대국민 담화 안에 네. 사과가 담기긴 했는데 네. 선의로 이루어졌다든가 네. 혹은 이게 특정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 때문에 뭐 일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전해 들었고 본인은 관계없다. 네. 그리고 이게 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제 좋은 의도였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 향후 수사에 하나의 법리적인 기획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네네.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심도 있는데 네. 충분히 의심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또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경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길게 장황하게 하면 국민이 또 변명한다고 그럴 거고, 네. 최소한의 자신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이런 생각이었고, 이런 생각을 옆에 뒀고, 이래서 자기는 믿었는데 이런 이 문제가 터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네. 다만, 지금 붕괴한 국민의 생각하고 추측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이제 괴리가 있으니까, 네. 그게 말이지, 자기 정당화냐, 검찰의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검찰이 이제 이미 죽은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을 겁내겠습니까? 앞으로 새로 나타날 미래 권력을 겁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13분의 만남 이후에 많이 오히려 보도가 됐는데요. 예. 국회에 들어설 때 일부 의원들, 이 야당 의원들이 하야하십시오, 퇴진하십시오, 이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말이죠. 네. 누구보다도 권력의 생리, 그걸 뼈저리게 목격하고 경험했던 분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런 분이 왜 그 점을 망각했는지, 권력이란 이런 거다. 이걸 왜 망각했는지, 그게 정말 안타깝네요. 네. 권위가 사라진 대통령은 일반 시민보다 더 천덕꾸러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 생각할 때는 아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감에 젖었겠죠. 네. 그 다음에 도무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났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제 주변에 사람이 아주 적었으니까 그게 뭐 자신의 실수고 그 과오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주변을 지켜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그 점에서 보면 아마 그런 인간적인 고독감 뼛속에 파고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예. 표현하실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죽은 권력 아니냐. 예.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대선까지 1년 4개월이 예. 너무 긴 시간 아니냐. 이런 예. 또 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야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하야하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볼 때 중대한 그런 과오를 저질러서 도저히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럴 때 하는 게 뭡니까? 네. 헌법상 탄핵이거든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소추는 묘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노무현 학습 효과도 있고, 네네. 또 사실 의석수에서도 확실하게 장담할 수도 없으니까 탄핵은 또 그러니까 그 점은 슬슬 이제 회피하면서 하야로 몰아가거든요. 하야만 하면 60일 내에 선거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반기문의 진입만 완전히 막히는 거고. 네네. 그다음 지금 여당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떼어놓은 당상이 되는 거죠. 야권으로서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만약에 집권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 가장 강력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점도 야당은 좀 감안을 하면 차라리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가 엄정하게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국정도 네. 관리하고 대선도 관리하도록 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할 거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여당이 집권을 포기하면 강력한 캐스팅 보트가 된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분란이 큽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제 김무성 대표의 긴급 성명이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지금 상황을 아직도 안이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대통령이 지난달 25일에 첫 사과를 했을 때, 네. 그때 당은 바로 당의 재건축, 예? 당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그걸 공약하면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랬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질질대면서 뭔가 그래도 소나기가 피하면 안정이 되겠지.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친박, 너는 비박 이래서 싸울 일입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도 전에 대표하셨던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통령 물러가라 그거 할 것이 아니라 당의 구심점이 되어서 당을 단합시키는 이게 우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한테 사과하고 새로 이렇게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해야 될 텐데 서로 내가 옳다, 누가 옳다 이러면 국민들이 그 양쪽 다 나쁘게 보지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전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네요. 예. 그럼 이정현 대표의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이게 이제 이정현 대표는 친박에도 대표적인 핵심적인 친박 인물이니까 국민들이나 당내에서도 비박하고 볼 때는 정말 미창이죠.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지금요, 과거에 2004년 때나 또 2011년 때 그때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제2의 박근혜가 없거든요. 구심력을 가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사퇴하라, 누구 물러가라 하지만 그것을 그 자리를 메울 만한 그런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땐 당이 이럴 때 오히려 단합해가지고 로드맵을 확실하게 정하고 나서 그때 이정현 대표는 물러나도 늦지 않다. 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정현 쫓아내는 것부터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위원장이 원내에 계시진 않지만 이 윤리위원장이란 또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요. 예. 또 언론인이기도 하셨잖아요. 예. 한 가지 여쭤보면 이 최순실 씨의 존재 혹시 만나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전혀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도 언제 들었냐면 최 교수도 아시겠지만 지난 2014년이죠. 정윤회 사건 때. 그때 잠시 최순실 씨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정윤회라는 사람이 아주 핵심적으로 대두가 되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슬슬 잊혀져 갔죠. 그러면은 2007년 이명박 후보와 경선 때 최태민 목사, 최순실 씨 그때는 얘기가 안 나왔었나요? 최태민 목사 이야기는 이전에 박 대통령 계실 때부터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주 머리에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박혀 있는데 이명박 캠프에서는 아마 그것을 충분히 자기네 조사는 해가지고 유리하니까 그걸 덮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순실 씨가 그렇게 부각될 그런 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윤리위원장으로 계셔서 끝으로 하나 여쭤보면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일파만파입니까? 예, 그렇죠.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죄질이 심각한 것 하나, 핵심 요인, 뭘로 보십니까? 근데 지금 죄질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하면 아직은 지금 보면 이제 수사는 지금 들어갔고 지금까지 나온 것은 말하자면 소문의 집대성인데 의혹, 혐의.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떤 게 죄질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고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그 어떤 괘씸죄랄까 배신감 이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고고하더니 주변에 사람 아무도 안 붙이더니 결국 저런 사람 하나 데리고 정치하려고 이랬느냐. 이것 때문에 국민이 가장 붕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최순실이라는 말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그다음 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를 어떤 그 여성이 권력자 행세를 했다. 대통령을 등했고 이것 때문에 국민이 지금 이렇게 속상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켜봐야겠죠. 그 점이 현재로서는 가장 죄질이 크다면 그 점이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맡고 있는 이진공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